들어가고 싶어요. 일을 하다 다치거나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이러면 그냥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직업인이고 싶은데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뭐 지원을 해준다고 뭐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저희는 사실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저희는 지금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회원들이 제가 얼마 전에 좀 사실은 일하다 다쳐가지고 산재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협동조합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사수술을 하는 분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내 돈으로 사비로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고 사실 수입도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무슨 그림자 노동 이렇게 가사 노동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예전에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저희를 아직도 법의 테두리 안에 넣지 않고 있어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직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처음 우리 소개하실 때 너무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사실 여기 계시는 모두가 본인의 일을 되게 사랑하고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네. 그런 모습이 자신감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수고를 하면 누군가 어떤 주부님은 일주일이 행복하시거든요. 일주일 행복하시죠? 네.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희열을 느껴요, 사실. 아, 관리사님 덕분에 일주일이 행복합니다. 이런 거 받으면 희열을 듭니다. 이번에 제가 겪으면서 참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참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1인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3.3% 이제 과세를 떼는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봄 휴직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지고 제가 원장님께 그러면 원장님 당분간만 제 수업에 수입의 반을 줄이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번에 그 유치원마다 돌봄 비용이 좀 달랐어요. 어떤 유치원은 유치원 원장님 재량으로 0원, 어떤 유치원은 그대로 유치원비를 다 받고 저는 거의 냈거든요. 이제 5월 달에 교육부에서 좀 전액 지원이 되었어요. 근데 3월, 4월은 아무래도 이렇게 시행이 되기 전에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각 원장님들의 재량에 맞게 이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정책상 어떤 통일적으로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과 관련돼서는 어떤 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일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어떤 전염병이 돌 때마다 타격이 크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좀 바꿔야 되나. 근데 제가 38인데 제가 18년 동안 이 업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가 않은 어떤 결단을 내리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향후에 내 삶과 노동을 또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온 것 같네요. 우리 또 미란 선생님이 이야기 너무 많이 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 ពីបញ្ហាកូវីដ នេះផងដែរហើយនៅអានសាំងស៊ីអញ្ចឹងអានសាំងស៊ីយើងទូបាន70000 원. 저는 저만 운이 좋았는데 4년 8개월 인천에서 살았는데 쫓겨나는 바람에 여기 와가지고 안산에 지금 주민등록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7만 원을 줘서 이 돈이 뭔 돈이냐 이렇게 하고 받아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ខ្ញុំបាន70000មកខ្ញុំនឹងអាចចាយបានប៉ុន្តែបើអត់មានទេខ្ញុំនឹងទៅហើយ 그래갖고 지금 이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뭐 얼마 후에 이제 써도 된다라는 신호가 올 텐데 그때쯤에는 제가 출국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같이 있는 쉼터에 다른 동지한테 줘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អ្វីដែលខ្ញុំចង់និយាយទៅកាន់រដ្ឋាភិបាលប្រទេសកូរ៉េគឺមានភាពឯកឯងខ្លាំងមែនទែនចា៎ 코로나 시대이건 코로나 시대가 이제 좀 지나가건 간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조금 차별적인 시선을 좀 거둬줬으면 좋겠다. ដោយសារតែរូបនាងខ្ញុំក៏ទទួលផលប៉ះពាល់ខិតខំព្យាយាមប្រឹងប្រែងជួយប្រទេសកូរ៉េដូចគ្នា 외국인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너무 외로워요. 왜냐하면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에 와서 많은 것을 혼자 결정해야 돼요. 가족과 떨어져가지고 여행도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공장에 묶여 있어요. 많은 시간, 삶의 대부분의 시간. 한 달에 이틀 쉬니까 한 20일 정도 남짓이에요. 휴일이. 여행을 가거나 그럴 수 있는 때가. 그럴 때 이제 길 물어볼 때 막 이렇게 따가운 시선이나 이런 걸 느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힘들다. 소리가 물론 이제 제도에도 뭐 어떤 그런 차별이 있는 것도 있고 건강보험이 13만 원이에요 무조건 직업이 있든 없든
요원노동자에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그러니까 산재가입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시장건강보험을 가입을 안 해주고 시은에서는 또 다른 여러 사례들 상담하시면서 사례들이라든지 일단 저희가 4월 3일부터 10일까지 긴급 설문을 좀 진행했어요. SNS 설문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340명 조사한 결과 무급 휴업 비중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정규직은 21.4%인 반면에 파견 용역은 100%예요. 특수 고용은 69.6%가 나왔고 단시간은 62.5%가 나왔습니다. 무기계약직이 36.8%, 계약직이 35.5%로 이제 무급 휴업 비중이 정규직과 극단적으로 비교되게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유급 휴업을 따져보면 정규직은 일단 47.1%는 유급 휴업인데 계약직은 29%, 단시간은 4.2%. 유급으로 준다고 해도 이게 현장에서는 연차 휴가를 강요하죠. 완전히 무급이나 유급으로 휴업을 하는 게 아니라 무급으로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이 56%를 넘어가요. 무급 휴업 비중이. 그리고 이제 반월 시야공단이 주로 많이 분포해 있는 30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도 44.8%가 무급 휴업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임금 감소액 같은 경우에 학습지나 방과 후 강사 선생님들은 95만 원, 프리랜서 분들은 85만 원, 돌봄 직종에 계신 쌤들은 61만 원, 서비스 판매직, 서빙이나 아르바이트로 주로 이루고 있는 데는 53만 원. 이분들이 속해 있는 월 평균 가구 소득의 감소 비율까지 같이 살펴봤는데 학습지 방과 후 교사 이분들의 직종이 164만 원이 줄었어요. 가장 높게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고 프리랜서 분들도 평균 128만 원, 돌봄 분들도 116만 원, 서비스 103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가정을 한번 해보면 아빠가 무급 근무 시간 단축을 했고 엄마가 프리랜서였고 자녀가 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면 요거를 합치면 이 금액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면 이 코로나에 대한 재난이 가족의 이제 소득 감소로 직격탄을 날렸다. 일단 4월 초부터 지원 대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인상 깊은 게 특수고용직에 대한 지원 대책이 이제 월 50만 원씩 해서 2달 동안 지급되는 게 있는데 일단 시흥시 같은 경우는 4월 20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았거든요. 분류를 보면 무급휴직자는 46건인 반면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들은 424건이 이제 접수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빙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해당이 안 되게 되는 경우가 1차에서 많이 발생을 했어요. 문제는 아까 이제 사각지대를 말씀하셨잖아요. 놀라운 사각지대가 있는데 실업급여를 들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누구냐면 계약직 노동자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해고돼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요건은 되시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예전에 한번 실업급여를 탔다라고 하면 지금 계약기간 동안이 180일이 안 되면 지금 4개월 만에 잘리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실업급여가 요건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당한 해고. 그런 통계들 숫자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모여야 사실은 정책이라든지 지원 정책들이 결국 개개인에게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법을 만들 수 있다, 하나의 법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떤 법을 만들까가 조금 궁금해졌어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 그러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를 할 수 있게 하는 좀 반반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원급을 사용 목적을 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좀 정해주셨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삶과 노동 속에서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외로움을 치료해주는 게 사실 예술의 힘이잖아요. 이번에 가사 노동과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뭔가 바우처를 하나씩 줬으면 좋겠다. 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1년에 뭐 2번이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으면 정말 너무 피폐해졌을 때 한 번씩 휴가처럼 그렇게 된다면 제가 강수현 선생님을 꼭 잘 추천드리겠습니다. សម្រាប់រូបនាងខ្ញុំអាងចំពោះជនបរទេស 외국인으로서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류의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តែប៉ុន្តែច្បាស់យើងត្រូវពង្រឹងចា៎ 사람들이 참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면 한국에 와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월급은 저임금이었지만 그래서 뭔가 나도 기여하고 있고 이 사회에 대해서 뭔가 기여하고 이랬는데 인구도 체불당하고
좀 뭔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지 않냐. 열심히 노동한 만큼 정당한 예, 그거 대가를. 실제로 내가 한국 사회 경제적인 기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상하게 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배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통 20대 여성 노동자들은 요식업이나 요식파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면을 하는 서비스 업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 많이 해고를 당하는 일들이 빈번했고, 그래서 이제 위장 프리랜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로 또 이제 또 불안정한 노동으로 또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고요. 국가에서 지금 55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좀 제공하려고 한다라는 뉴스를 최근에 읽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계속 정상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경제 위주의 정상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난의 영향들은 취약계층에 많이 집중돼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부분을 보지 못하고 또다시 원점으로, 그 허접투성이 자본주의 원래대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도 여러 이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지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용적인 사회 그리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시흥도 얼마 전에 고용과 관련돼서 또 시에서 어떤 발표가 있었던데요. 시흥시에서 많은 지원책들이 있는데 일단 일자리 은행제라고 있어요. 실직자와 구인구직을 매칭하는 시스템인데 6시간 일하는 노동자를 고용한다라고 하면 4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약 월 9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이게 한 13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요것도 함께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것 또한 3개월 한시적인 제도 요거에 머무르고 있어서 장기화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다시 연장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고용 불안과 관련돼서도 안전협약 뭐 이런 네. 이야기가 있었다고. 예, 사실은 이제 가장 노동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거는 일자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전주가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을 가장 먼저 했어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제 전북은행, 지역은행을 통해서 이제 500억 기금을 조성해서 고용안정 유지 지원금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이런 정책들이 이제 이루고 있어서 고용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해고를 하지 말자. 이런 상징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지원책인데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 5월 19일 날 해고 없는 도시 시흥 선언을 노사민정 선언을 했어요. 역시나 시흥에서 노사민정 공동 선언을 할 때에도 노는 처음에 애초에 안이 어떻게 나왔냐면 당분간 대규모 집회와 행사를 자제하고 노동조합은 임금과 단체 협상에 대한 탄력적인 것을 진행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화가 났죠. 무조건적인 일단은 뭐 양보 내지는 이런 거를 요청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화가 났고, 두 번째는 반월 시험공단에 노동조합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막말로 얘기하면 3% 정도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노사민정 공동선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97%에 해당하는 문호조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이 가장 우선인 것이고, 코로나를 핑계 삼아 매개 삼아 탈법적인 위법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눈 감아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강력하게 노측에서는 이제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민주적인 소통 구조, 그러니까 사장님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노동자와 사장님 간의 그 민주적인 소통 구조를 통해서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대화를 많이 통해서 이제 위기를 넘기자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 입장으로 정리가 됐고, 현재 기업체, 시흥시 기업체에서는 245개 업체가 해고 없는 도시 선언에 같이 동참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업체와 노사민정이 같이 해고 없는 도시 시흥 선언을 했던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효용이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저희가 명단을 입수해서 날카롭게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정리해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큰 사업장이 한두 군데가 집혔어요. 거기는 선차적으로 시와 같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요 선언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일단 설득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네. 선언이 또 다른 행동들을 뒤따르게 하기도 하니까. 지금 전국 5천만 명 중에 근로자 되신 분이 2,700만 정도, 거의 한 절반 이상인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된 1,300만 정도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특수고용 노동이 220만 명이 되는데
최근에 그나마 이제 문화예술인 분들이 5만 명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가 국회에서 됐습니다. 이런 근거를 증빙을 어떻게 하겠냐?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이제 자기 소득 통장이 있는데 통장에서 일정 부분 계속 지켜나갔다가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많은 상상들이 생기는데요. 우리 미란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이건 아니건 어떤 법의 보호,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우리 서로의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고 고민들이 모여져서 사실 이 시대를 넘어서는 또 다른 세상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내일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